착한 가격, 합리적으로 착하게 사자의 박재신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허위 매물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3년 전쯤에 허위 매물을 했습니다. 당시 그 중고차 시장의 트렌드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슷한 동년배 분이 그 당시에 중고차를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허위 매물의 유혹을 받으셨고 허위 매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허위 매물 만약에 여지까지 안 하고 계속 버텨오신 분들은 정말로 저도 존경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년 전쯤에 허위 매물을 접했을 당시에 저는 신세계를 봤습니다.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헌데 약간 미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정말 지극히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 크리에이터들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위 매물을 옹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들의 행위는 옹호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들의 노력한 모습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위 매물 변천사 첫 번째, 제가 처음에 허위 매물을 배웠을 당시에 했던 방법입니다. 일단 매물에 대한 이미지 사진을 땁니다. 광고 사이트에 그 매물을 등록을 합니다. 서로 허위 매물하는 딜러들끼리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차량을 올리고선도 제가 만약에 500만 원 올렸다, 내가 전화가 없네, 그러면 B라는 딜러는 400만 원 올리고 결국에는 그 차가 50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과연 그런 차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수천만 원의 차량이 한 3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저희는 미끼 매물을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소비자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 사이트를 발견하고 저희 매물을 보셨을 때 한 손에는 이미 전화기를 들고 저희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 그 300만 원짜리 그 그랜저 H 있지요? 아, 네, 그 차요? 아, 있죠. 아, 제가 여기 경남 합천인데 그 차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고 싶어요. 아, 오세요. 오셔서 보셔야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끼 매물을 던져놓고 소비자분들이 전화가 왔었을 때 저희는 상담 내용이 상당히 국한적입니다. 그냥 있어요, 오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방법이 허위 매물 1세대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진화한 방식이 뭐냐면 합성과 보정. 자, 그러다 보니 24만 킬로 탄 차가 어느 순간에 4만 킬로 탄 차로 둔갑을 합니다. 자, 이거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사진 합성이든 아니면 어떠한 보정 장치를 통해서 이 차를 지워버립니다. 자, 이런 1세대적인 방식으로 허위 매물이 진행이 되다 보니 자, 언론상에서 엄청난 이제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쉬운 얘기로 이거 한 대 맞았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 이런 이제 행위가 벌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는 허위 매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허위 매물을 하는 딜러분들이 이제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단계로 진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모카.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용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데모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허위 매물 딜러분들이 이 데모카에 대해서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허위 매물의 중흥기 정도를 맞이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되겠죠. 데모카 작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매장에 존재하는 차량을 가지고 허위 매물화 시키기 시작합니다. 연료 펌프라든지 아니면 점화 플러그 고치기 위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차를 고장내기 위한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광고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매물을 보고 멀리서 손님이 찾아주셨을 때 매장을 방문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매물 사이트에서 본 차량을 보여드립니다. 자, 미리 사전에 작업을 했죠. 그 차의 시동을 거는 순간 본네트가 심하게 떨린다든지 악셀을 밟았을 때
차의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잠깐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차 상태가 이런데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이상한데? 그 모양인 차량을 구매하시라고 하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저라도 구매 안 합니다. 자, 저는 차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차를 사려고 왔는데 막상 차를 시동을 걸어보니 차는 정말로 개판이고 이거는 운행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차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기왕 온 김에 그래 다른 차라도 한번 보자. 근데 500만 원짜리 차를 보고 왔는데 갑자기 2천만 원짜리 차를 보여주고 2,500만 원짜리 차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아니 왜 이 차는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딜러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차 사세요. 약간의 협박성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저 차를 갖고 와서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서 고칠 바에는 그래 이거 사갖고 가자 라고 하면서 허위 딜러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 허위 매물에 당하시는 겁니다. 이 데모카도 많이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니 허위 매물이 또 한 번 진화를 합니다. 그 진화하는 방식이 경매입니다. 흔히들 경매를 하면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일반 소비자분들도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시기 위해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걸 사실 악용하는 겁니다. 이거요? 전혀 이상 없어요. 아니 내가 경매장에서 싸게 낙찰받아서 싸게 주겠다는데 뭐가 이상한 건데요? 경매에서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굳이 싸게 팔까요? 현 시세가 5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을 100만 원에 운 좋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120에 팔까요? 시세가 500 정도 되는데 시세보다 50만 원 정도 싸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저씨 이거 내가 원하던 차인데? 오 때깔 좋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혹시 차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법원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저당권 설정이 500만 원이 잡혀있는 차량이라서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허위 매물 딜러분들이 하는 멘트 중에 속기 쉬운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싸게 파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현 중고차 시장에서 매물이 거래가 될 때 주정차 위반 딱지를 하나 끊었어도 이전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압류 승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제가 그거를 승계를 받겠다. 그래서 저한테 이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에 4만 원짜리 딱지가 있어도 이전이 안 되는데 500만 원 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싸게 드리는 겁니다.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허위 매물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13년 전에는 허위 매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허위 매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중고차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딜러가 되도록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